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무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저녁이고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정치의 윤리학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저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몰랐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나서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나니까, 인터뷰로 어떤 걸 물어볼지를 미리 물어보고 합을 맞춰보는 것보다 그냥 즉문즉답이 그 채널의 성격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업로드가 돼서 들어봤는데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들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중간중간 걸리적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제가 2번을 찬찬히 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더 들어보고 2번째는 메모를 조금씩 하면서 들었는데 일단 제가 그 인터뷰하는 동안 마음이 좀 급했던 게 그 채널의 영상이 뭐 10몇 분짜리, 뭐 20몇 분짜리부터 제일 긴 거는 1시간짜리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제 채널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사전에 합의가 된 질문 답변이 아니어가지고 소통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가 대답을 잘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바로잡는 방송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의 윤리학이라는 채널에 오늘 업로드된 영상을 한번 듣고 제 방송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정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의사소통이 잘못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분은 아니 저쪽이 저렇게 전당대회를 개판으로 하면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일단 제가 여론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튈 수도 있다. 이게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그분은 잘못 알아들으셨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의 개그 콘서트 보듯이 무슨 저런 웃긴 전당대회가 다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굉장히 진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으면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받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전당대회 기간인 중에 일어났던 여론조사여서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지율이 갑자기 반등하고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진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그분은 전당대회를 개판으로 하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지
하고 이제 그 문답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겁니다.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답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긴 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던 게 있는데, 정청래 대표님의 당원증 발급해야 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원래 당원증 있는데 당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그 한 질문에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다른 주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네, 당원증 원래 있습니다. 당원증 원래 있는데 정청래 대표님의 예전 발언은 원래 있는 당원증 와서 발급받아 가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당원증을 다 보내줘서 소속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어떤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당원증이 원래 있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당에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당원 콘서트가 문제 제기가 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권리당원이 몇백만이고 일반 당원이 몇백만인 그런 단체가 연말에 파티 한번 하자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제가 그 문답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경공 콘서트입니다. 원더풀 파워풀 콘서트. 그 좋은 콘서트를 뉴스공장 보는 사람만 즐겨야 되나? 라는 질문하고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도 계셨고요. 각종 귀빈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정당도 아니고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이 개최하는 콘서트였는데 그 유튜브를 구독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콘서트에 참가한 관객들 규모가 꽤 컸다라고 알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거 풀 영상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저 그거 지금 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경공 콘서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못 보게 왜 우리만 볼 수 있게 했나? 라고 비판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대학에서 축제를 해도요. 연예인 불러서 콘서트 하고 해요. 대학이래봐야 학생 교직원 다 합치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 데서도 그런 축제 하는데 아니 몇백만 당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 연말에 우리끼리 축제처럼 콘서트 한번 하자는 게 저는 도무지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눈꼽만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셨던 분은 아마 몇만에서 몇십만 단위의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당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브, 박찬대 의원님을 비판하는 유튜브,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디테일은 모르겠어요.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이걸 비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 사면하고 사법개혁하고 이게 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문즉답의 인터뷰여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중구난방식인 게 있었어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서 조국 혁신당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급물살을 타야 되는 거, 그게 제동 걸린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요. 저는 사법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을 할 짬밥이 훨씬 지난 추미애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이 되셨어요. 제안한 정청래 대표도 받아들인 추미애 의원님도 이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결단에서 사법개혁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최혜병 특검이 사법부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사 출신 특검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소신을 밝힌다라는 거는 내 친정으로 칼을 겨누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법개혁은 저는 최혜병 특검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몇몇 의원님과 김어준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 주장처럼 사법개혁을 위한 특검도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특검의 규모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혜병 특검에서 그쪽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지금 법원에 쌓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특검 하나 출범해가지고 협업하면 됩니다. 이게 속도가 늦다라는 비판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이미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님이 임명되셨고 그리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사법부에 대해서 부들부들하면서 벼르고 있고 최혜병 특검은 아예 대놓고 그쪽으로 칼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개혁의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문즉답이다 보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까지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질문에서 말이 먹혀서 그랬는지 TK 쪽 이야기를 하셨던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렸더라고요. TK 지역구에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치르거나 총선 지역구 경쟁을 할 때 TK 의원 낼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던데 제가 그 질문을 말이 먹혀가지고 못 들었더라고요. 인터뷰 당시에. TK는요, 민주당도 후보를 못 내는 지역구가 많은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지? 영덕, 청송 또 두 군데 더 있는데 네 군데 합친 하나의 지역구가 있거든요. 거기 지난 총선에 기호가 2번, 7번 2명 나왔습니다. 심지어 7번 무소속 후보분한테는 민주당 쪽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입당을 해서 1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없겠냐고. 근데 그분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데가 TK인데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후보 낼 수 있냐라는
논의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쩌면 차라리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합심을 해서 TK에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너네가 내든 우리가 내든 한 명씩은 내자라는 이런 구도가 좋은 구도지. 야, 조국혁신당 너네 지역구 선거하면 TK에 후보 낼 수 있어? 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 TK 지역에 민주당 한 명, 조국혁신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해가지고 3, 4구도로 선거 치르겠어요? 낸다면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한 명만 내지.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TK에 그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하나도 없는 지역구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인터뷰에서는 호남에서의 건전한 경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TK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를 제가 말이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당시에 못 듣기도 했고 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여튼 즉문즉답이었지만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즐거운 인터뷰였고요. 거의 1시간짜리인데도 너무 자화자찬인가? 별로 안 지루해요. 재미있었고요. 여튼 대충 이제 키워드만 적어놓고 종이 쪼가리만 보면서 혼자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것보다는 인터뷰 형식의 방송이 훨씬 더 즐겁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 중에서 전화 인터뷰든 뭐든 인터뷰를 원하신다면 카카오 오픈 채팅에 미니이모 TV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댓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더 해보고 싶어요.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질문과 제 대답에 대한 리액션을 들었을 때 그분도 내공이 상당한 분 같았어요. 들었을 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던 혹은 길게 다룬 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답변을 했는데도 그 깊은 내용까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내공이 되는 분과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정치의 윤리학 채널에서 제 인터뷰를 안 듣고 이 방송만 딸랑 보시는 분은 앞뒤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그 방송을 먼저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바로잡고 싶은 부분, 첨가하고 싶은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 첨가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빼버린 내용은 정청래가 어떻다라고 비판하더라, 박찬대가 어떻다라고 비판하더라 라는 거를 제가 메모를 했었어요. 메모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풀어쓰기 위해서는 그 비판한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그 방송을 들어봐야 될 건데 딱히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어제 인터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건 당내 분열입니다. 당내 분열.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정청래 대표님은 갈라서지도 반목하지도 대립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집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님 캠프의 선거 운동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문답이 있었는데 그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 채널 운영자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느긋한 상황이 아니니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될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는 논란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게 지켜봅시다.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갈라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원내 분위기 자체가 끝장 토론할 거면 끝장 토론하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합의 볼 건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잘해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공부가 전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라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주식 뭐였지? 하여튼 그런 거 그거 끝장 토론 했었잖아요. 끝장 토론하고 결론 낸 거잖아요. 근데 끝장 토론하고 그 사람들이 갈라섰습니까? 금이 갔습니까? 아니요. 원내에서 똘똘 뭉쳐서 잘 싸우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돌을 던져요? 박찬대는 이래서 안 돼. 정청래는 이래서 안 돼. 그러지 맙시다. 제발. 우리끼리는 좀 뭉칩시다.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짧은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촬영한 이 장소가 지금 두 번째인데 여기가 소리가 좀 너무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이 장소는 피해서 다른 적당히 좋은 장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